자, 앞 시간에 상세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편집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상세도예요? 오일실 부착관계에서 적용된 상세도죠. 충모대기에 대한 오일실 부착관계의 충모대기에 대한 상세도죠. 자, 그거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좀 떨어져 보이도록 편집하고 둥글기 붙이기 요거 적용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랬을 때 반대편에도 보면은 반대편 요쪽에 그 우측에서 두 번째 단, 우측에서 두 번째 단, 여기도 오일식 부착관계에서 충모대기가 적용될 자리죠.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가 Y로 상세도 Y로 우리가 통일해서 설명하기로 한 자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거도 그 전체적으로 1대1로 그려진 요 부품도에서 여기를 브레이크 명령으로 해서 요렇게 아래쪽을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잘라줍시다. 브레이크. 쌤, 여기는 안 잘라요. 여기는 자르면 안 되죠. 그냥 외형선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안 잘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상세도 Y로 왔습니다. 상세도 Y로 왔어요. 이 상세도 Y에서 어디를 필렛 적용해야 돼요? 둥글기 붙이기 어디에다 해야 돼요? 여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 둥글기 붙인다 적용해야겠죠? 그죠? 자, 앞서 우리가 이쪽에서 필렛 2를 적용한 것처럼 요쪽에도 요 모서리 둘 다에다가 R2를 적용하려면 이거 상세도를 가는 거니까 필렛 값을 얼마로 생각하고 넣어야 돼요? 4로 넣어야 되죠. 4로 넣고 선형치수 축척으로 가서 이거 1/2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치수가 바뀌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필렛 들어가는데 트림 모드는 노트림으로 바꿔놓고 반지름 값을 얼마로 간다? 4로 적용한다. 그리고 다중 옵션 두 군데 쓸 거기 때문에 다중 옵션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필렛 이렇게 넣어 보자는 거죠. 자, 필렛 들어가서 자, 반지름 값은 4. 앞서 했던 거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꺽쇠가루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자르기 모드. 요거도 자르지 않기. 좀 전에 썼던 거죠. 요거 그냥 엔터해서 받고. 다중 옵션 M 요거 활용해서 요렇게 잡고, 자, 요선하고 요렇게 잡고, 자, 요거 좀 확대했어요. 지금 상세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대1 아니에요. 상세도에서 하는 거예요. 상세도에서 요렇게 확대했더니 여기 필렛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죠? 요게 잘 보이게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를. 자, 요렇게 확대했어요. 이거 브레이크로 자르는데 어디에서 자른다? 여기에서 자르고 호의 끝점에서 2번 요렇게 해가지고 요 중간에 선을 잘라주는 거죠. 자, 브레이크 여기 클릭해서 호의 끝점 잘려졌나요? 자, 또 이쪽에서도 클릭해서 호의 끝점 요렇게도 또 잘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화면을 축소해서 출력될 때 요 정도쯤에서 1번 잡아가지고 2번 요런 데 잡아가지고 이 직선을 이만큼을 잘라주는 게 낫겠죠? 여기 클릭해서 요렇게 여러분이 받으신 참고도면 프린트된 거, 출력된 거를 봐도 이게 넉넉하니 잘라야지 출력이 간신히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넉넉하니 잘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것도 브레이크로 정리할게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도 잘라가지고 호의 끝점, 선에 점을 클릭하면 안 돼요. 호의 끝점이에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자르면서 브레이크로 자르면서 이렇게 조그만 요 선들이 있죠. 요거 가는 실선으로 싹 바꿔 놓을게요. 됐나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고, 자, 앞서 요거에서도 그 왼쪽에 있는 거에서도 이렇게 선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도 이렇게 가는 실선이 있는데 dim 앵글 할 때 요거 할 때 요쪽에 조그만 선 요거 2번 클릭해 버리면 각도 치수를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요거 써주면 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dim 앵글 해가지고 dim 앵글 해서 요 선하고 수평선은 뭐 쌤 요거 선택하면 어때요? 그래도 돼요. 요 선을 선택해도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좀 화면을 조절해서 요렇게 30도 잘 들어가죠? 네. 그 다음으로 이 왼쪽에 거는 이 같은 요령으로 dim 앵글 해가지고 요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요거 요렇게 들어와 있었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D2가 여기잖아요. 그죠? D2가 여기죠. 즉 이거 14파이 적용되는 여기가 D2죠. 여기 어차피 우리 치수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왼쪽 거는. 그런데 오른쪽 거는 어때요? 오른쪽 거는 D2 자리가 요 점이죠, 사실. 외형선 연장에서 근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파이 17.7이었나요? D2가 그죠? 17.7이라고 그러면서 17.2를 쓰냐. 자, 이거에 왜 17.7이 나왔습니까? 여기가 왜 17.7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왜 17.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D1이 여기가 D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D1인 거죠. 그죠? D1. D1이 20일 때, 20파일 때, 여기 못따기 5일씩 부착 관계에서 못따기 들어가는 요 지점에 대해서 여기를 D2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것이 20파일 때, D1이 20파일 때 D2는 17.7입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내기할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 난다 이거죠? 삐짐입니다. 뭐예요? 자, D1이 20이라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요때 D2의 최대값은 17.7입니다. 라고 규격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쇄도를 넣을 때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를 파이 17.7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왼쪽 거는 어때요? 여기가 D1 이거 16파이고 여기가 14로 넣을 건데 어차피 14파이 이게 D2로 요거에서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왼쪽 거는 요거예요. 아사리 이쪽에다가 끼워 맞춤 호형차 해가지고 파이 14, H6 이런 식으로 얘는 애전역이 이쪽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상쇄도에서 이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에? 됐어요?
상세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넣는다고 치면은 참고로 이렇게 묶는 게 더 맞아요. 참고로 묶는 게 더 맞아요. 왜냐? 이 짝에다가 이거 14파이라고 이렇게 정치수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치수로 가는 게 나은데, 그러면서 요거는 왼쪽 거는 아예 14파이 H6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고 말게요. 요렇게 가겠고, 자, 요쪽에 거는 요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D2 적용해야 될 자리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D1이고, 요렇게도 D1이고, 그죠? 요게 확대된 거니까. 여기를 D2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D2로 보는 거고요. 되게 힘들 텐데. 요렇게 치수 들어가고, 요렇게 치수 들어가고, 그리고 요런 데 치수들이 막 모여 있는데, 요런 데 치수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너무 몰려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쪽에다가 D2를 표시하는 걸로 요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치수선 한쪽만 나와야 되고 치수 보조선 한쪽만 나와야 되죠. 요런 거를 절반 치수라고 제가 흔히 표현했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형 치수 찍을 때 이 D2의 값을 우리가 17.7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첫 번째 치수 원점으로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 잡을 때 17.7 비슷할 때쯤에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형 치수 와서 여기 교차한 점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그죠? 요거 있죠? 요거 딱 클릭해 주고, 자, 17.7 정도 된다 싶을 때, 딱 맞추기 힘들죠? 17.7 정도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점 클릭했어요. 그래 놓고 열어줄 문자 가요. 치수 숫자 지웁니다. 열어줄 문자 들어와서 치수 숫자 지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 C 17.7 했나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D2를 이야기하는 20파이, D1 20일 때 D2가 17.7이라는 거 요거 요쪽에서 넣었고, 자, 요거를 이제 절반 치수로 가기 위해서 치수 매개 변수를 먼저 안 쓰고 한 경우죠. 이 속성창에서 바꿀 수가 있죠. 컨트롤 1,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특성창으로 와서 이걸 뭘 꺼주면 돼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치수선 2하고 치수 보조선 2를 다 끄기 할 수 있나요? 그죠? 네. 자, 치수선 2도 끄기. 치수 보조선 2도 끄기. 노 프로브럼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규격집에서 이야기했던, 주석을 좀 내렸고요. 규격집에서 이야기했던 둥글기를 준다. 요거를 여기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왼쪽에 거는 필렛을 한 군데만 했죠? 그죠? 필렛 한 군데만 했죠? 오른쪽은 어때요? 필렛을 두 군데 다 넣었어요. 그죠? 그래요? 자, 요거를 한번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큐리도 안 가요. DMR로 갈게요. DMR로 가는데, 요쪽에다가, 여기 필렛 하나에다가 R4 먼저 넣어 놓을게요. 그러고 적용하는 거 잘 보세요. DMR 해가지고, 자, 요거 찍어가지고, 필렛 요거를 찍어야 되죠? 필렛 요거 보이죠? 요거 제가 커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거 여기 보이죠? 요거 이렇게 딱 찍어요. 그죠? 요거 요렇게 숫자를 이렇게 땡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요거 할 때. 그죠? 요렇게 붙여놔요.
붙여놔요. 최대한. 자, 여기에서 클릭해 놓읍시다. 자, 이거를 정렬하려고 시간 너무 낭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꺾으려고 할 때 뭐를 이용해주면 꺾어지나요? 컨트롤 1 속성 들어와가지고 뭐에서 꺾는 거예요? 문자 외부 정렬 요거 켜기 되어 있는 거를 끄기로 바꾸면 이렇게 꺾여지죠? 됐나요? 이 치수의 문자 항목에서 문자 외부의 정렬 요거 끄기. 그래 놓고 또 치수선을 끊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맞춤에 있죠? TOFL 요거 어디였어요? 치수선 강제 끄기 그러면 이 치수선이 꺼지죠? 되나요? 요렇게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치수 문자를 요렇게 당겨 놔도 괜찮겠죠? 당기는 건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됐나요? 네. 1차 단위에서 선형 치수 축적. 여기에다가 1 들어가 있는 거를 1/2 해가지고 가야 되죠. 이게 2대1로 갔기 때문에 2대1로 간 거에 들어간 치수를 R2로 바꾸려면 역산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얘를 바꾸기 위해서 요렇게 2분의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 선형치수 축척에서 1차 단위의 선형치수 축척에서 요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R2로 바뀌겠죠.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얘를 맞춰놓고 요거를 요렇게 맞춰놓고 자, 이때 나는 여기에다가 이거 R 값을 또 요렇게 겹치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DMR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그냥 넣을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 먹나 안 먹나 볼까요? 원본이 이렇게 꺾어지는 게 됐으면 떨어뜨린 애는 좀 떨어뜨려 놔도 얘가 적용이 잘 돼요. 용주씨 요거 성공했어요? 요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리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DMR 말고 큐리더 해가지고 화살표만 이렇게 맞추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큐리더 쓰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직전에 반지름 치수 썼던 거 그냥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했어요. 요렇게 가도 괜찮고. 네? 9버전에서도 이거 되나요? 9버전에서도 매치 프로퍼티는 먹죠. 아니 특성에서 그냥 9버전에서도 먹어요. 회사에서도 나도 옛날 버전으로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거 특성창 많이 활용했었어요. 오케이? 회사에서는 내가 2010버전이었나 2012버전으로 했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이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우리가 충모대기에 대해서 각도 요거 갔죠? 그죠? 각도 요거 30도 요거 적용하는 거 했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둥글기를 준다. 요거 적용했죠? 그리고 D2에 대한 값도 우리가 설명을 해놨죠? D2. 요거에 대한 값도 설명해놨죠? 그죠? 오일실 부착관계 충모대기에 대한 거를 빠뜨림 없이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이거 부분단면의 경계였는데. 참. 이거 안 바꿔놨네. 팔려. 잽싸게 요거 바꿨어요. 요거 스플라인으로 온 거.
자, 요렇게 했을 때 나는 요거에서 사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요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냐면, 자, 이 주석의 밑에를 한번 볼게요. 38항 5일실 부착관계 밑에 주석을 볼게요. 축의 호칭 지름은 5일실의 호칭 지름하고 같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허용차는 동일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용차는 공식적으로 KSP 0401에 H8. 허용차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H8. 자, H8을 적용해야 되는데 H8 이거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오일실에 적용되는 축지름 파이 16이었죠. 요거 파이 16의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왼쪽 거는 파이 16에 H8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그거는 H8 요거 주소를 보고서 적용한 거예요. 쌤, 그럼 이쪽에는 이거 파이 20 해놓고 얘는 K5 이렇게 되는데 이거 틀린 건가요? 틀린 건가요? H8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K5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는. 브라보. 박수. 자, 요 선이 동일선상에 축지름 요 동일선상에 뭐하고 뭐가 동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베어링하고 오일실이 둘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베어링 쪽을 더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베어링 쪽을 더 정밀한 규격품이라 보는 거예요. H8보다 K5는 소문자 K5는 무슨 끼워 맞춤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리고 H8 같은 경우는 무슨 끼워 맞춤이에요? 헐거운.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이 더 정밀하게 가공이 돼야 되는 축이 자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어링과 오일실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면 확인하셨어요? 왼쪽 편을 다시 봅시다. 왼쪽 편은 단이 달라요. 지름이 달라요. 그죠? 베어링이 달려있는 축의 지름 요거에도 역시 이쪽에는 파이 20 해놓고 K5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오일실이 붙어있는 요거에 파이 16 해놓고 H8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오일실하고 베어링하고 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처럼 동일선상에 베어링도 달려있고 오일실도 달려있고 그렇다면 뭐에 대한 끼워 맞춤을 우선하라?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을 우선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을 적용할 때 베어링은 더 앞에 있겠죠. 베어링의 끼워 맞춤은 자,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 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축에 대해서 베어링의 내륜이 이렇게 꽉 낑겨져 있겠죠. 이럴 때 스프라켓부터 해가지고 플랜지부터 해가지고 축이 같이 다 회전하겠죠. 자, 축이 다른 부품들 때문에 딸려서 회전을 한다.
그럼 내륜이 딸려서 돌아가겠죠. 축과 함께. 내륜이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륜이 회전하는 와중 이쪽 거 가야 되죠. 내륜 정지 이거 보면 안 되고. 그죠? 이랬을 때 기준이 뭡니까? 축지름이 18 이하이냐 18 초과이면서 100 이하이냐 이 두 군데죠. 요 축지름은 지금 현재 베어링 안지름 공식 04니까 얼마예요? 20파이죠. 그래요. 20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18초가 100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가려졌구나. 쏘리. 창이 가려져 버렸는데 요렇게 돼 있다면은 18초가 100 이하라고 했을 때 축지름이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는 허용차가 몇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K5. 그러기 때문에 요쪽에는 파이 20 해놓고 소문자 K5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나오는 H8 그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가 우선이다? 베어링이 우선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좀 기입을 해볼게요. 먼저 왼쪽에다가 이 16파이 요거부터 기입할게요. 선형치수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 16파이 요거 일부러 가까이 안 나요. 요렇게 일부러 가까이 안 나요. 이렇게 멀리 나요. 이렇게 멀리 놓는데 얘는 %% C 해놓고 16파이면서 H8 요렇게 들어가도 노 프라블럼.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와서 여기에다가 적용할 때는 선형치수 역시 가는데 여기 지름에 대해서 적용할 때 20 조금 더 작게 할게요. 여기쯤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 C 해놓고 요거는 소문자 K5. 자, 요거 쌤 20K5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 숫자가 정렬이 됐는데 16H8은 얘는 얘는 어째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왔나요? 보기 싫으시면 요거 치수 숫자 포인트 요거 클릭해 가지고 치수선의 중간점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일시 부착 관계에서 적용할 거는 다 끝냈네요. 그죠? 그렇죠. 오일실 부착 관계. 여기 오일실이 이렇게 달리는 자리니까. 그죠? 14 그거는 기억이 나죠? 요쪽에 뭔가 다른 장치가 조립 관계가 있으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그렇게 그냥 간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 마저 넣을까요? 선형치수 해가지고 14H6 요렇게 여기다가 갑시다. %% C 해놓고 H6 요것도 좀 치수 숫자가 이렇게 제껴졌는데 이거는 가운데로 정렬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교차가 되니까 요거는 그냥 요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작은 형상부터 제가 치수를 많이 넣는다 하죠. 작은 거부터 많이 치수 넣는다 하죠. 우선 요 키옴 자리, 왼쪽에 있는 키옴 자리,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넣어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거 넣어 볼게요. 자, 여기를 넣을 때는 역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평행키 홈에 대한 규격을 또 한번 확인 더 해보자면, 자, 21항에서 평행키 홈에 대한 규격을 적용하도록 할 텐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가려졌군요. 으쌰. 요렇게 됐을 때, 이게 다 안 나오네. 맞추기가 힘들긴 하네요. 자, 요렇게 놔두고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축지름은 14파이에 이 키옴이 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의 경우는 어느 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입해야 되는 겁니까? 12초가 17이야. 요거를 보면서, 요 줄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요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를 치수 원점 1번 잡고 여기를 2번 잡아서 치수 숫자가 이쪽에 배치되게 할래요. 뭐를 기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T2에 대한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T2에 대한 거. T2는 어디에 설명이, T1이죠, 참. 어이, 쏘리. 축쪽이 T1이죠? T1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요거 설명이 돼 있죠? T1이, 그죠? 여기 아래쪽으로. 그랬을 때 T1은 3.0입니다. T1은 3.0인데 T1, T2의 허용차 해가지고 요것도 설명이 나와 있죠. 허용차 어떻게 넣어라. 이거 스택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를 1번으로 잡고 치수 원점 1번으로 잡고 여기를 치수 원점 2번으로 이렇게 잡아서 치수 숫자가 이쪽으로 배치될 때 요거 3.0이면서 위치수 형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형차 0 요거를 스택으로 기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화면을 좀 확대해 놓고 자, 선형치수 들어가서 여기 보이죠? 요 끝점 요거를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가 정점이죠. 자, 요거 3 나오나요? 자, 요렇게 3이 나오면은 요거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스택으로 이제 입력해야 되죠. 자, 뒤로 넘겨서 스택 치수 넣을 때 문자 높이부터 바꿔야 되죠. 커서를 뒤로 옮겨 놓고 문자 높이를 2로 맞추고 그 다음에 플러스 0.1 그리고 위로 꼭세 한 칸 띄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고 0 이렇게 맞춰서 이거를 블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택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3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B1에 대한 허용차를 이쪽에다 기입할까? 아니면 이 짝에다가 B1에 대한 허용차를 기입할까? B1이 왜 이야기 되는지 아시죠? 여기가 B1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래 거가 축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는 보스. 키움의 그 단면에서 위쪽 그림이 보스고 아래쪽에 축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B1이 여기 밑에 있는 요거란 말이죠. B1이 축에 대한 단면이에요. 그랬을 때 12초가 17 이하로 봤을 때 기준 치수는 5인데 B1에 대한 허용차를 N구로 가는 거는 왜 그래요? 보통형일 때 N구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는 거죠. 키가 여기 꼽힌 상태에서 키가 꼽힌 상태에서 이쪽으로 못 움직이죠? 요거 때문에 딱 막힐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죠, 요것도. 키가 꽂히고 난 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것도 보통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B1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기준치수 B1, B2에 대한 기준치수 5인데
보통형일 때 대문자 N9로 기입해자. 여기 규칙에 아예 명시가 돼 있죠. 그것을 요 짝에다 표시를 할까? 요 짝에다 표시할까? 고민인 거예요. 자, A에다가 표시하는 게 나을까요? B에다가 표시하는 게 나을까요? B가 더 낫겠어요. B가 낫겠어요. 프린트에는 어디다 해놨어요? 아, 프린트에 안 돼 있어요? A에 돼 있어요? 힘들게 막 집어넣었었나 보네요. 자, 이런 면에서 B에다 넣는 걸로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선형치수 와가지고 요렇게 단면도 이게 편하게 잘 써놓고 여기를 치수 원점 1번 잡아놓고 여기를 2번 잡아가지고 치수 숫자를 이 뒤에 기준치수 뒤에 N9 이렇게 대문자 N9 쓰는 순간 치수 숫자가 아래로 이렇게 나열되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5 N9 자, 요렇게 기입이 됐나요? 아이, 쌤, 나는 이 숫자가 치수 숫자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T1하고 대조해서 보게. 그럼 이거 클릭해서 이쪽으로 넘겨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역시 키움의 기입 규칙, 키움의 기입하는 규칙에서 보면은 한쪽 둥근형일 때 요렇게 여기 명시가 돼 있죠? 요것도 길이, 키움의 길이 요거 명시하는 게 있죠? 보이죠, 요거? 그죠? 요거 넣으면서 R도 표시하는 거로 똑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R 넣을 때 근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 반지름 치수 이거 들어가나요? 왜 안 들어갈까요? 웍스에서 이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웍스에서 요 원통에다가 원통 형상 요거에다가 이렇게 깎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것이 호로 넘어온 게 아니라 스플라인 자유곡선 형식으로 얘네들이 넘어왔어요. 원통과 원통이 만나기 때문에 원통과 홈이 만난 선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요거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좋아요. 힘든 거 안 되는 거 그냥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지워요. 지웠나요? 네. 그러면 기준치수가 5라는 값이 예전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포인트 해가지고 서클 그려서 정리하건 또는 아크 명령으로 이렇게 그리던 둘 다 마음대로 해요. 쉬운 거는 투포인트가 여러분이 더 편하게 느낄 것 같아요. 자, 서클 들어가는데 투포인트 해가지고 두 점을 잡을 때 여기 점과 여기 점 요거 바로 찍어버리면 서클 그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 투포인트로 갈게요. 서클 가서 투포인트 두 점 있죠? 요거 옵션에 두 점 있죠? 옵션에 두 점 투포인트 요거 바로 해갖고 요 끝점 클릭하고 요 끝점 클릭하고 지금 저는 이 치수 넣느라 가는 시선으로 계속 도면층 사용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 명령 들어가서 요 선과 요 선을 가위로 선택하고 여기를 날려주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날립니다. 자, 얘와 얘를 가위로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잘려질 거를 여기 클릭해서 날리고요. 그러면 요거 외형선으로 다시 바꿔야 되죠. 매치 프로퍼티 갑니다. 원본을 외형선 요거 선택해주고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DMR 들어갑시다. DMR 들어가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 줄 문자로 들어가서 원본 치수 지우고 괄호 R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DMR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요 보이죠? 요렇게 보이죠? 기울어진 거 보이죠? 요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해놓고 여러 줄 문자 갑니다. 원본 치수 지워요. 괄호 열고요. 대문자 R 가고요. 괄호 닫아요. 자, 확인해서 요렇게 기울기만 좀 맞춰가지고 요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규격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R 표시 똑같이 했어요. 이제 요거 L 길이를 나타내는 키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걸 마저 해야 되겠어요. 마저 할 때 이거 국부투상이 오른쪽 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넣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선형치수로 키움의 길이를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얘가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워요. 그죠? 너무 가까워요. 요거 스트레치로 이렇게 잡아서 얘는 좀 이렇게 올려줄까? 잠깐. 올리면 교차가 일어나지. 좀 더 내려서 가까이 갈게요. 가까이 가고 요 상태에서 선형치수 가가지고 명령어 넣을걸. 자, 요렇게 잡고 여기 중간점, 호의 중간점 요거 보이죠? 호의 중간점 요렇게 해서 16이 들어가는데 16만 넣지는 않았죠? 프린트 잘 보시면 거기 스택 치수가 또 들어갔죠? 치수 공차가 또 들어갔죠? 플러스 0.1 한 칸 띄고 0 아래에 그 치수호 영차 0 이런 식으로 또 넣어놨죠. 요거도 사실 핸드북이나 그런 데 보면 법례로 얼마 넣어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PDF 파일 이거밖에 못 보죠. 핸드북이나 이런 데는 여기 법례에 이게 치수호 영차를 0.2 줘라, 위 치수호 영차에 0.2 줘라, 아래 치수호 영차에 0 줘라 이런 법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례가 있으면 그런 규칙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T1, T2의 허용차 요거를 참조로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제가 이거를 뭡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넣을 것 같죠? 스택 지수 또 넣을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냥 일단 배치해놔요. 배치해놨어요. 자, 치수공차 똑같은 값 적용된 게 요거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치수 숫자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스택 치수 적용된 거 요거 딱 클릭하면 번개 표시 뜨나요?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클릭해놓고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편집 다시 들어가서 커서를 뒤로 놔두고 난 다음에 컨트롤 V 해버리면 요쪽에 컨트롤 C 했던 게 요 뒤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3이라는 이 T1에 대해서 허용차를 갖고 있는 요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고 이 스택 치수 요거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C 옆에 클릭해서 종료 빠져나왔어요. 자, 16이라는 치수 요거 더블 클릭해요.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보내요. 엔드 글셋을 눌러서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보내요. 컨트롤 V 윤서씨 될까 안 될까? 내기 내기 하자니까. 자, 컨트롤 V 하면 이게 바로 들어가죠. 자, 요렇게 맞추면은
요렇게 키움에 대한 것까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반대편의 거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 오른쪽에 있는 이 키움에 대한 규칙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키움의 위치를 설명할 필요는 없죠. 왜 그래요? 축의 이 끝단에서 이게 제일 이쪽까지 얼마로 가공한다 이것만 설명이 돼 있으면 되죠. 키홈의 길이에 대한 치수이면서 이게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돼버리죠, 그냥.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요거의 경우는 프린트를 미리 놓아드린 프린트를 잘 보시면 여기에 아마 2였나요? 위치에 대한 치수 2mm 요거 있나요? 아, 3mm였나요? 아, 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자, 3mm라는 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놓여 있죠. 이쪽에 안 넣어져 있는 이유 아시겠어요? 아, 이쪽에 놓여 있어요? 아, 이 바꿔놓는 게 맞아요. 예, 이쪽에 놓는 게 맞아요. 아, 왜냐면은 자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자가 있어요. 요거는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거에다가 밑에는 요렇게 자가 달려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내가 측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딱 대놓고 측정하기가 좋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직각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기에서부터 요 끝단에서부터 이거 측정하는 게 쉽죠. 그런데 여기에 넣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축을 가공할 때 이쪽에 내측에 가공하다가 필렛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자를 대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생기죠. 그죠? 자를 이렇게 대면은 그러면 요렇게 틈새만큼은 이게 오차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 축의 끝단에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DML 해가지고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찍고 두 번째 원점을 요쪽으로 찍어가지고 요거 3 요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요 3이라는 치수는 위치에 대한 정보였다라는 거죠. 앞전에 우리가 이거 웍스에서 넘겨오면서 요거는 우리가 따로 그려왔죠? 캐드에서 따로 그렸죠? 그죠? 요 상황인 거인데 요 축의 지름도 14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것도 14였잖아요. 키움에 대한 규격 적용하는 거는 다 똑같죠. 단 뭐만 차이가 있어요? 이 L값만 차이가 있죠. L값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왼쪽에 적용했던 거 그대로 이쪽에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은 먼저 B값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1번 잡고 여기를 2번 잡아가지고 치수 숫자를 이쪽으로 배열되게 의도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B1에 대해서 기준 치수는 5였고 허용차는 N9였죠. 네. 그 다음에 T2의 값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넣읍시다. 자, 요렇게 갔을 때 선형치수 가가지고 역시 1번 요렇게 찍고 2번 찍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N9. 이쪽이 너무 가깝네. 그러면 요거 스트레치로 이렇게 늘릴게요. 스트레치 이용해서 끝부분 걸치게 중심선에 위로 가는 중심선에 두 중심선의 끝점을 걸치게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장공의 외형선은 다 포함됐죠. 이 상태에서 기준점 대충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요거 넉넉하니 띄었나요? 그러면 선형치수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L 값을 넣어도 되고 요쪽에다가 L 값을 넣어도 돼요. 그죠? 여기나 둘 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디에다 넣는 게 좋을까? 아래쪽에다 넣으면 이 3이라는 치수하고 혼동될 수도 있죠? 아싸리 그냥 위에다 넣어버릴까요?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좀 전에 요거 치수 공차를 요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게 아직 캐드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호의 중간 요렇게 잡으면 18 요거 나오죠? 네. 여기에서 열어줄 문자 갈까요? 호의 중간이에요. 호의 중간에서 중간까지 요렇게 잡아서 요거 18 들어갈 때 열어줄 문자 갈게요. 열어줄 문자. 커서를 뒤로 보내고 컨트롤 V.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짝에다가 B 값을 이용해서 넣었기 때문에 5라는 지름치수가 들어갔어요. 장공의 지름치수가 들어갔어요. 여기에도 역시 치수를 지우면서 편집을 해가지고 열어줄 문자에서 편집해가지고 괄호 열고 대문자 R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게요. 자, DMR 해가지고 자, 요 호를 클릭하고 요렇게 빼죠. 열어줄 문자 갑시다. M 엔터. 숫자 지우고 괄호 열고 대문자 R 괄호 닫고 확인 눌러서 얘의 배치할 위치를 여기쯤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쌤 좌우가 바뀌었는데요. 괜찮아요. 요거는 요쪽에 R이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배치하려고 할 때 B 값을 요쪽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다 넣기는 다 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키움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것 중에 요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자, 이거 넣을 때도 여기에 넣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쪽에다 이렇게 넣는 게 나을까? 바깥에 빼서.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이거는 이쪽에 넣으면은 이쪽에서 이 축에 대한 지름치수 이렇게 뽑고 할 때 요거하고 혼돈될 여지가 있죠. 요 치수하고 얘가 혼돈될 여지가 있죠. 그죠? 아싸리 여기에다 넣읍시다. 여기에다 넣을 건데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가는데 어디를 찍는지 잘 보세요. 여기 중간 있죠. 선분의 중간. 요 선분의 중간 있죠. 1, 2 요렇게 찍으면은 치수 숫자 배치하는 자리를 여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배열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자, 일단 요거 넣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 찍어가지고 중간중간 찍어가지고가 잘 안되네. 쏘리. 취소했고요. 중간에다가 여기 지점을 잡을 때는 퍼펜큘라로 바꿀게요. PER 엔터 해가지고 3번 요렇게 찍어서 요쪽으로 배열되게 할게요. 자, 여기 중간 찍고 그 다음에 PER 엔터 요거 잡히죠? 직교죠? 자, 그러면 요렇게 얘가 놓이죠? 요쪽으로. 자, 그러면 열어줄 문자 바로 갑니다. T1에 대해서 칠수공차 요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어줄 문자로 일단 가야겠어요.
열어줄 문자. 커서를 뒤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스택 치수 넣기에서 또 기입할까요? 컨트롤 V. 앞서 요 복사된 게 그대로 쓰이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거 적당한 위치에다가 정렬해 놓기. 여기 자리를 들 차지하죠. 여기까지 질문 다 되셨어요? 은희 씨 오케이? 아, 여기는 이게 빠졌어요? 프린트에? 아, 프린트에 또 빼먹었나 보네, 그거를. 미안합니다. 아유, 참네, 이거. 아유, 참조 도면에 네,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요게 또 빠졌나 봐요.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메모해 두셔도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축에 대한 부품도를 작성하는 중에 작은 형상들 위주로 가고 있죠, 지금. 상세도와 그 다음에 축 지름하고, 그죠? 키움에 대한 것들 이쪽으로 넣고, 또 여기 키움 자리들 넣고, 요런 치수들 쭉 넣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 축지름에 대한 거를 보자면, 키움이 적용된 거에 축지름을 보자면, 얘는 뭐하고 끼워 맞춤이 되는 기준 구멍으로 봐야 될까요? 엄마? 브라켓이에요? 플랜지죠? 그죠? 플랜지에 대해서 요거 축지름 적용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플랜지하고 축하고는 키 또는 세트 스크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할 때 키나 세트 스크류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끼워 맞춤의 경우에는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보면 되겠어요. 헐거운 끼워 맞춤. 그러면은 파이 14에다가 헐거운 끼워 맞춤 가려면은 소문자 뭐를 넣으면 돼요? P? H? 그래요. H6.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형치수 이용해서 파이 14 들어가고 H6 요렇게 배치해 놓고 여기에 좀 정렬이 마음에 안 들면 치수 숫자 요렇게 땡겨 가지고 요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요거는 좀 치수 보조선하고 교차가 되니까 무리수가 있죠. 요렇게 그냥 놔둬도 괜찮겠어요. 그죠? 자, 요것이 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파이 16의 H6이 앞서 작업을 했던 파이 14 H7이라고 해가지고 플랜지 쪽에 기준구멍 잡아놓은 거 요거하고 대응되는 자리죠. 그죠? 플랜지 여기에 축이 이렇게 낑겨져 들어가는 거죠. 플랜지 쪽에다가 15파이 넣으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얘는 맞춰놨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거에 대한 것을 기입을 해볼게요. 우선 오른쪽 하는 김에 요 단에 대한 것을 정보를 기입을 X방향으로 갈 때는 요렇게 기입하는 게 나을까? 요렇게 기입하는 게 나을까? 위에 게 나아요? 어머? 중심선하고 치수선이 교차가 막 생기는데? 아래쪽이 낫지 않을까요? 뾰족근 멈춤 스크류.
아, 요거 치수 넣어야 되는 거. 아, 이거 안 할 뻔했네. 그래네. 참, 이거 안 할 뻔했네. 아, 요거도 하긴 해야겠네. 자, 그러면은 요쪽으로 간다. 아, 그래요. 요걸로 갑시다. 요걸로 가고 요쪽에 구간 X방향 치수도 요쪽으로 넣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요렇게 단에 대한 치수를 넣는 것도 문제 없겠고 그래요. 위쪽으로 이 X방향 치수 넣는 거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선형치수 들어가 가지고 요 끝점에서 요 끝점 요렇게 24 요거 보이나요? 요렇게 딱 가는데 이거 지금 중심선하고 치수선하고 요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요거 브레이크로 잘라야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둬 버리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로 놔두고요. 자, 요게 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4파이 H6 요 지름이 24의 길이만큼 요렇게 가공된다. 외경 가공할 때 24만큼 구간만큼 요렇게 깎는다라는 설명인 거죠. 아, 20K5에 대한 것은 요렇게 가공하는 구간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게 5, 6도 돌아가는 그거였죠. 네. 자, 그러면 역시 선형치수 가서 뭐 쌤, 딤 컨티뉴 하고 싶은데요. 딤 컨티뉴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56 요거 잡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플랜지 형상에 대해서 치수를 이렇게 뽑는 게 나을까? 아니면 플랜지의 치수를 이쪽으로 이렇게 뽑는 게 나을까? 지름 치수를 어느 쪽에다 넣는 게 나을까요? 가운데, 그죠? 왜 좌우측의 끝단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쇄된 프린트된 거도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수가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지름만 표시가 돼 있죠. 지름만 표시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그냥 허공이에요. 과제도면에서 여기는 허공이라고 그랬죠. 허공. 그죠? 끼워 맞춤 없는 자리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끼워 맞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선형치수 이용해서 25파이 요거를 %C 25파이짜리를 넣었는데 요게 이렇게 중심선하고 교차가 되니까 요거만 살짝 치수 숫자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친절함. 그죠? 요 정도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할 때도 여기 치수를 우리는 짜투리로 봤어요. 25파이 지름이 요 구간만큼 X 구간만큼 요거는 우리가 짜투리로 갔어요. 요 치수 생략하고 전체 치수로 이거 퉁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전체 치수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역시 갈게요. 그러려고 치니까 이제 왼쪽에서 치수 기입하기 위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왼쪽에서 요쪽 단은 14H6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또 5일씩 부착가기 때문에 16H8 이거 이미 넣어놨어요. 뭐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베어링 내륜하고 맞춰지는 요 지름을 갖다가 마저 안 했죠. 그죠? 지름값을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치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요쪽에서 이야기할 때 오일실하고 베어링이 우선입니다 하면서 이 베어링의 내륜이 회전하는 것으로 보고 18초가 100 이하라고 했을 때 축지름이 18초가
100 이하에 해당하는 20파이이기 때문에 요구할 때 베어링 끼워 맞춤 K5였습니다. 이야기했었죠. 똑같이 이거 적용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치니까 이게 또 방해를 하네요. 절단을 나타내는 화살표. 그죠? 요게 요렇게 치수 넣을 때 너무 가까워요. 이게 위험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살짝 스트레치로 조절할까요? 요렇게 스트레치로 잡고 살짝 올려놓을까요? 요렇게 올려놓으면 이 치수 보조선 20파이에 대한 치수 보조선 요거 나오는 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요 X가 또 이제 교차가 또 생기네요. 자, 요 X 같은 경우 무브 해가지고 살짝 요렇게 직교 살짝 끄고 요렇게 맞춰주면은 이 치수 보조선이 요렇게 지나갈 때 문제는 없겠죠? 물론 경계하고 좀 교차는 하겠지만, 자, 선형 치수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 20인데 파이 해놓고 K5 들어갔죠. 이게 또 이 뭡니까? 좌측면도하고 좀 가까워요. 좌측면도 요거 선택해서 요렇게 살짝 무브 시켜줬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좀 무브 시켜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면 각 지름마다 구간에 대한 치수들을 X방향으로 구간에 대한 치수들을 정리해 볼게요. 14파이에 대한 것은 요거 못 따기 전까지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6파이에 대한 X 구간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치수를 또 잡을게요. 18이죠? 그죠? 자, 요렇게 잡고 이거 한 김에 뭐 저는 dimCon 한번 간만에 보여드리죠. dimContinue 해가지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 찍었으니까 여기 딱 찍고 간단하죠? 그랬을 때 얘가 서로 동일선상이 좀 안 맞고 있어요. 동일선상으로 이게 좀 안 맞고 있어요. 그죠? 요게 좀 짜증나네. 이거를 더 당길까? 스트레치 이용해서 요거를 좀 더 위로 이렇게 국부투상을 당기고 그 키옴에 대한 길이값 요거 좀 요렇게 당겨 놓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올리자. 조금만 더 올릴게요. 요 정도 올려놓고 자, 이래주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스트레치 할 때 크로스 셀렉트 요렇게 해놓으면 54와 24 요게 선택이 되죠. 그래 놓고 요 끝점 기준으로 얘를 딱 맞춰주면은 동일선상으로 요렇게 정렬이 돼버리나요?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거 요거 마저 넣으면 되죠. 전체 길이. 자, 전체 길이를 또 넣어보자면 제일 바깥에 있는 끝점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끝점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137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거랑 문제가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칠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축에서 제가 그 앞서 도면검토 학습 모듈 가지고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축의 경우처럼 원통 형상의 물체는 어떻게 가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중간 다듬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요게 이제 축의 가공 순서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원통 형상의 물체를 이렇게 선반에 먼저 물려놓고 가공을 쭉 이순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형상을 대략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열 처리 후 연삭을 한다고 그랬죠. 연삭, 그라인더, G 이렇게 외웠던 거죠. 가공 방법. 그라인딩 한다는 거는 뭐예요? 면을 갖다가 좀 다듬어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빼빠, 사포질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사포질하기 힘드니까 연삭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전체적으로 거칠기 X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폴리싱이 있죠. 폴리싱이 이런 정도를 거칠기 어느 정도하고 비교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거칠기 어느 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Y 또는 Z. 우리는 그 Y로 퉁치자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폴리싱 이야기하면 사실은 Z가 맞기는 해요. 정밀을 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로 Z 빼고 Y 위주로 실기도면에서 많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Y도 여기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Y가 적용되는 자리는 거칠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이 마찰, 회전, 왕복 운동, 회전하거나 왕복 운동하는 자리에 거칠기 Y를 적용한다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사례들을 좀 나열한 적이 있죠. 네. 어떤 데예요? 베어링이 끼워 맞춰지는 요런 자리들. 본체할 때도 여기 하우징 쪽에다 적용했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하고 거칠기 Y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여기도 베어링과 오일실이 달려있는 자리, 거칠기 Y를 우리가 적용할 자리인 셈이죠? 그죠? 정밀 규격품, 베어링이 들어가고 오일실이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거칠기 Y를 적용하는 게 적당하겠다. 오일실이 달려있는 자리가 왼쪽에 보면 여기 이 단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여기는 16파이고 여기는 20파이고 20파이 이쪽에 또 있고 요렇게 16파이와 20파이 요렇게 얘네들에다가 다 베어링과 같은 정밀 규격품이 끼워 맞춰지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Y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로 사례로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프린트에 Y 돼 있죠? 그거는 안 빼먹었군요. 자, 플랜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요거 20파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반지름으로 보면은 R10인 셈이고 요거 25의 경우는 12.5고 이러해서 2.5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는 해요. 예, 여기에도 방어예요. 요거 거칠기 Y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거칠기 들어간 이유? 에? 방어. 감독관들한테 트집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칠기 넣어야 될 자리는 가만 생각하니까 어딥니까? 16H8 적용한 요 자리죠. 그죠? 요게 오일실 부착 관계. 그리고 여기 자리는 파이 14H6은 쌤이 이야기 안 해버리네요. 이거는 거칠기 X로 그냥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움으로 조립되는 자리죠, 이거. 키로 서로 다른 뭔가 부품하고 조립되는 자리죠. 키로 조립되는 자리도 역시 거칠기 X 보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그런데 x는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표현 안 하나요? 대표 거칠기 요거로 그냥 퉁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은 거칠기 x가 괄호 바깥에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14 요거에 요 또 측면하고 요렇게가 거칠기 x를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5파이 요거 바깥 둘레하고 요쪽 측면하고도 거칠기 x를 나는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쪽에 14파이 또 있죠. 그리고 측면 여기도 거칠기 x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야 될 거칠기 y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칠기 y 묶음을 요것만 딱 가져다가 요런 데다 딱 클릭해 놓고 자, 거칠기 y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 16H8하고 20 K5하고 너무 가까워서 요거 좀 요렇게 깐충거려 놓고요. 거칠기 부호도 너무 좀 멀리 있었네. 요거를 좀 더 요쪽에다가 갖다 놓고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주로 표기해 놨죠. 저는 12시 방향이 좋아서 이거를 잘 쓰는 것 같아요. 12시 방향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한 번 더 할걸. 베어링 끼워 맞춤이 적용된 여기에도 이렇게 가죠. 요거 거칠기 부호를 갖다 놓을 때 거칠기 부호의 끝점들을 제가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치수선의 화살표 끝이에요? 아니면 치수 보조선의 근처점으로 그냥 갖다 놔요? 보조선의 근처점으로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원통을 지시하는 것이 치수 보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찍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끝에는 안 넣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하공차 넣으려고 나중에 요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기하공차 넣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군데에다가 16H8 오일식 부착관계 20K5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적용한 거 여기에다 잡았다면 9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놨죠. 18이라는 치수 보조선 요거 하나에만 이렇게 찍었죠. 그죠? 여러분이 요거 R값 넣으셨나 안 넣으셨나 모르겠네요. 18이라는 요 치수 밑에 R값 넣었나요? 0.6 다 넣으셨죠?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되겠다. 나도 이거 넣다가 기억이 나서 지금 봤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화살촉을 요렇게 기울기를 조절하면서 배치를 했어요. 요러면 딱 이 기울기 정도면 적당하죠? 자, 이게 왜 R값이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베어링이 이렇게 닿았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여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거칠기 X를 넣어줬습니다. Y. 쏘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면이니까. 하나만 찍으면 돼요. 여기서 빠진 것 여러분하고 제 거하고 차이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왼쪽 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요쪽에다 이렇게 거칠기 묶음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우리는 오른쪽에는 뭐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20 K5 여기에만 거칠기 Y 적용하기로 했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요쪽에다가 근처점 해가지고 치수 보조선에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거칠기 y 표시는 끝났어요. 쌤, 키움 자리는요. 다 x였어요. 그죠? 아까 규격집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걸 잘 기억하고 있었군요. 아유, 고마워요. 아, 다현 씨가 이거 잘 기억하고 있었네. 규격집에서 여기는 거칠기가 다 x였다. 이런 설명이 다 있었어요. x 적용한다. 이게 다 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no problem. 우리는 어떻게 간다? 축에다가는 대표 거칠기 요렇게 간다. 나머지 x는 x로 거칠기 갈 거는 괄호 바깥에 이렇게 빼놔서 얘는 생략을 한다. 실제 사용은 되는 거예요. 다만 도면에서만 우리가 표시를 생략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요렇게 잡아 놓고요. 요거까지는 아마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원뿔 홈에 대한 요 치수를 안 넣을 뻔 했던 거, 요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일단은 이거 이렇게 4파이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C 해가지고 4파이가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의 위치에 대한 치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 중심선을 안 바꿨네. 이렇게 바꿔놓고, 상세도가 너무 가까워서 얘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 요거 왜 20이라는 치수로 넣는지 이해되셨죠? 요거 내치가 아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축의 끝단에서부터 위치로 보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도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게 지름만 나와 있지 이 홈이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죠?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죠.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90도인지 120도로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0이라는 각도 치수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상세도에 대한 요 주소는 요거는 조금만 더 조절을 해 놓을게요. 여기 요쪽으로 넣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놓고 다 하셨으면 요거 세이브 하셨어요? 네. 시간상 베어링 커버는 내일